결국은 이게 사회가 복지로 다 메꿔야 되는데 너무 지금 관주도적이다, 다운 방식이다. 지역화폐의 또 한계 중에 하나가 폐지됨이죠. 비용 부분이 제일 큰 이슈잖아요. 무조건 이거 세금으로 그냥 메꿔 넣는다. 이건 너무 손쉬운 생각이거든요. 이 돈이 골목상권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증대 효과가 지난 1월 31일 경기 지역 화폐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공시킨 지역 화폐 제도를 초석 삼아 경기도로 그 지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최로 이뤄졌는데요.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자 경제 선순환의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달성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지역화폐를 녹여낼 것인지 심층 취재 쌍심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 화폐는 매개로 작용해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역화폐는 이러한 역할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겨난 화폐를 말합니다. 이 지역화폐는 좀 더 이제 그걸 확장시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초점에 둔 지역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즉 그 상호 부조라든가 상호 호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화폐, 이렇게 두 가지 어떤 그 목표 지향점이 있어요. 지역화폐는 쉽게 말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대안화폐입니다. 1999년 대전, 그리고 경북 고령군 등이 처음 도입한 후 72개 시군이 시행했었지만 현재는 약 60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큰 단위에서 노동력 교환형과 상품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화폐 중에 공동체화폐의 특징은 경제화되지 않은, 흔히 말해서 돈으로 치부되지 않은 어떤 이런 노동도 노동으로 치부되고 상품화, 가치가 매겨져서 공동체로 유통되는 겁니다. 레츠 형식의 경우 재능과 실물적 경제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서로가 품을 나누어 돈이 없이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형태입니다. 국내에선 지역화폐의 초기 모델이자 성공 사례로 꼽히는 대전의 한발 레츠가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서울시 노원구에서 사용하는 타임뱅크는 흔히 말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1시간을 한 타임뱅크라고 지정한다고 했을 때 5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5타임뱅크를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얻은 타임뱅크는 또다시 복지기관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타임뱅크 시스템은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지역 안에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또 나누고 기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차원으로 가게 되고, 이런 어떤 그 공동체 활성화가 바로 어떤 서로 안의 신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호혜성의 어떤 규범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자본이 좀 확대되는 과정으로 좀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화폐의 목적은 지역 공동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 소통 등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의 호혜 관계인지 지역 경제 자립 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무게로 접근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가장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화폐이다. 지역화폐는 법정 화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분명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생긴다면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지역 소비 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주민 간의 소통과 신뢰도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 지역 카페는 아마 성남에서 청년 수당이 이제 최초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된 걸로 해갖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거는 성남시에서 갖고 있는 재원으로 성남에서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예, 복지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줌으로 인해 갖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동체 간의 어떤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이제 지역 화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한 지역 화폐는 이제 물물 교환, 그리고 수당이라는 재원, 복지 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경기연구원의 지역화폐 인지도 활용 의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0명 중 70% 이상은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지역화폐에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선 84%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답했습니다. 나의 노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참여하시겠습니까? 서울시 마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에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협의해 만들어낸 모아라는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아, 이 지역화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모아는 마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에서 발행한 마포의 지역 대안 화폐이며 이곳과 협약을 맺은 모든 공동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지역 화폐입니다. 모아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기약물이 쓰는 거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 동네가 있는 게 저는 작은 집 공동체 괜찮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인과 이 소비자가 너무 잘 알게 밀접되어 알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발행한 이걸 썼더니만 마포에 있는 공동체가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가맹점도 소득을 늘리고 이 모아는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도 지역 경제 공동체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민 주도형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주도로 공동체 강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지역화폐 모아.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저희 모아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지역화폐 많이 발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민단체, 지역에 있는 상인들, 협동조합들, 그러니까 민간 스스로 저희가 이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행한 마포에서만 쓸 수 있는 민간에서 발행한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겨난 가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공동체가 그러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생각이 모아를 탄생시켰습니다. 발행한 지는 한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2016년 6월에 처음 발행할 때는 그렇게 이제 월 사용량이 1,000만 원에도 좀 미치지 못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월 500만 원. 그리고 가게가 늘어나면서 점차 처음에 이제 가게 수가 3곳에서 10곳, 20곳, 100곳. 지금은 이 모아를 받는 공동체 가게가 200곳이 되고요. 소비자와 상인의 무게를 똑같이 설정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 마포라는 곳에 그런 좋은 그런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점들이 단순히 책만 파느냐가 아니라 지역 어린이들에게 사랑방 역할도 하고 무언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동네 서점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소비자들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게이자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소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역을 살리는 것은 지역 주민의 소비입니다. 1,000원, 5,000원, 만원권으로 발행되는 모아는 공동체 가게에서 모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아를 딱 사용하는 순간 이게 불편함이 따릅니다. 즐거운 불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드라든가 이런 게 제일 편하겠죠. 하지만 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익명성을 넘어선 관계 맺음이 좀 존재하고요. 소비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소비 생활이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역 카페 모아의 사용처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용자가 어렵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가게 위치뿐 아니라 특색에 대해서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아에 참여한 가게는 약 200여 곳으로 서점을 비롯해 카페와 미용실, 병원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이 돈은 가게에서 쓰여지면서 또 그 가게끼리 지역에서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그 돈이 외부로 혹은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가게들에게서 돈이 돌고 돌아다니면서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장점이 있습니다. 예. 꽤 큰 규모의 지역 서점입니다. 모아가 시작되고 얼마 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곳인데요. 처음엔 거의 없었고요. 지금은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셔가지고 하루에 한 3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아진 거죠. 옛날에 비해. 온누리 상품권보다 모아를 여기는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 화폐를 써주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도 나름 여기서 지금 뭐 어느 정도 공헌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죠. 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 화폐. 현재 마포에선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일궈내며 소비자에게 지역 화폐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원래 카드나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해 있다가 실물 돈을 쓰려고 하니까 뭔가 좀 불편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인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좀 더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뭐가 더 좋은지도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가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가게들도 좀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이거를 받음으로써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서로 알게 되고, 금액의 5%를 돌려받는 구조. 즉 2만 원을 내고 2만 1,000원 모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소비한 돈은 지역 내에 머물며 내 지역이 발전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이익을 누리는 것은 다름 아닌 지역 주민이 됩니다. 이 지역 화폐에서 쓰인 가게에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저희 모아의 특징은 편리하겠죠. 그러면서 이 가게에서 0에서 5%의 공동체 기금을 내십니다. 예, 그 공동체 기금의 일부를 5% 추가 이용권 재원 마련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월 2천만 원 정도를 발행시키는 그런 그 5% 추가 이용권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서 선순환적 구조. 지역 화폐로 경제 활성화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선 지속성을 가져야 할 텐데요. 지루 형태로 발행하는 민간 공동체 화폐 발행에는 자금 문제가 따릅니다. 딜라이브와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공헌 기금을 저희 이제 모아에서 지역 화폐 발행과 공동체 기금 이거를 만드는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그 기금을 또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추가 이용권 발행이라든가 공동체 은행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말 든든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인 딜라이브 등의 도움으로 모아의 경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는 월 2천만 원 정도가 지역 주민에게 현금으로 교환됐고, 지금까지 환전하고 발행된 금액의 총액은 4억 5천만 원가량까지 확장됐습니다. 지역화폐를 많이 쓰게 되면 일단 먼저 이제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는 화폐 양보다 지역화폐가 더 첨가됐으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통화량이 증대된다고 하는 지역의 이제 경제 성장 더불어 지출이 확대된 거고, 그 지출이 확대는 바로 이제 소득의 증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역 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인데요.
앞서 보신 지역화폐 중 지류의 형태란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66개 지자체에서 3천억 원가량 판매했고 2019년에는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2조 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블록체인을 접목한 지역화폐, 이 노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이를 벤치마킹한 지역화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얻은 돈을 다시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아주는 지역화폐.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활성화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부가가치로는 뭐 여러분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 잘 아시죠? 삼천원 축제할 때 입장료를 지역화폐로 받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부가가치가 한 17배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어요. 네. 손님이 많이 와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더 가장 근본적인 활성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화폐는 이제 매출을 올려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활성화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남 같은 경우가 전통시장만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갖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만 26.3%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런 지역경제, 지역화폐가 들어오니까 그분은 실물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 가맹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설문조사했었는데 한 90% 정도는 지역화폐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성남시는 청년배당 및 산후조리비를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왔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지류로 발행했던 상품권을 성남사랑 상품권 어플인 착을 깔면 손쉽게 가상 계좌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B가 4% 할인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시가 2%를 하긴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2%에서 총 8%를 지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구가 남구다. 그러면은 다 총 8%를 다 할인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옆에 구를 갔다. 그럼 저는 남구 사람이니까 국비하고 인천 CB 6%만 할인 받는 겁니다. 전자상품권을 사용하는 인천시의 경우 할인율에는 차등을 둬 인천시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이제 큰 단위보다는 뭐 시도 조금 큰 것 같기는 한데 뭐 한 군구 정도, 이 정도 단위에서 좀 시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봐서는 서울은 지역화폐가 거의 그것이 뭐 별로 필요하지 않다. 공동체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형으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원구는 긍정적 사례로 언급됩니다. 노원이 하고 있는 노원화폐가 타임뱅크 시스템의 어떤 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화폐에 지금 지자체가 도입한 것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의 노원. 노원은 개인 및 단체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창출되며 노원구 내에서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최초의 지역화폐 노원을 만들게 된 계기는 GDP에는 표시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되었고, 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역화폐와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활동 확산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지금 형태의 지역화폐 노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모바일 형태로만 지급되는 지역화폐로 발행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노원은 현금으로 상품권을 사는 지류 형식의 상품권과는 다르게 자원봉사나 그리고 기부, 기증 같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만 지역화폐 노원을 적립받을 수 있고, 그렇게 적립받으신 노원은 저희 노원구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 할인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자원봉사 시간의 노원 환가 기준은 시간당 700노원, 미용, 수리 등 품은 1시간당 700노원, 물품 거래는 판매액의 10%, 기부는 기부액의 10%입니다. 노원 지역화폐 어플을 깔고 회원 혹은 가맹점으로 가입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준율은 10%로
가맹점에서 1,000원을 결제할 경우 어플이 있는 100노원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지역 카페 노원 회원분들이 한 7,000명 가량 계신데 이 7,000명 분들이 그 자원봉사나 그 기부나 기증 등을 일단 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에게 이제 발행된 총 노원량이 지금 한 1억 2천만 노원 정도가 발행이 됐고 그 중에 한 3천만 노원 정도가 지금 유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첫 시행 후 1주년을 맞은 노원. 노원은 마을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가치 활동의 확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지역 화폐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힙니다. 제가 기부를 했는데 네, 그 기부한 만큼의 노원이 어플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전에 기부를 할 때는 뭐 기부를 하고 뭐 저 자신도 기부를 한 걸 잊어버렸었는데 네, 기부를 했다고 이렇게 뭔가 노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기부한 만큼을 인정받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 기쁜 것 같습니다. 현재 275개의 가맹점 중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 가맹점은 45개소, 230개는 민간 가맹점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약 70개 가맹점 정도만이 지역 카페를 받아본 만큼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맹점이 어디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많이 손님들께 알려줄 수 있으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노원의 가장 큰 성과는 블록체인과 결합해 비용 절감과 투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 활성화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929년 경제 대공황에 견주어질 정도의 혼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 브리스톨시 사회운동가들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지역 화폐인 브리스톨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리스톨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세금을 낼 때에도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어 성공한 지역화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사용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과연 골목 상권과 경제 성장의 위기를 넘어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동기가 명확하다면 소비자로서 과정에 대한 선택적 고민은 사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 지역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면 그 소비를 선택할 준비는 돼 있으신가요? 지역화폐가 사실은 많이 쓰면 쓸수록 유동성은 가장 좋은 건 현금이거든요. 그 현금만큼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양구 같은 경우가 그 정도 만들었어요. 즉 뭐냐면 양구는 지역화폐가 거의 95% 가맹점이 되었고 원활한 유동성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점은 바로 가맹점 수입니다. 지폐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과 이런 카드형 전자상품권을 쓰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작동 원리가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맹점을 이것을 쓸 수 있는 가맹점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과 행정 비용과 이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카드형 같은 경우는 카드 가맹점은 바로 별도의 절차 없이 다 가맹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위한 안전한 지름길이 있다면 지금은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 생존권이 턱 밑에 찬 게 아닙니다. 코 밑까지 찼습니다. 이제 약간만 물이 차면은 바로 익사예요.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인들이 나 죽겠으니까 어떻게 좀 매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해서 국비까지 세워놨더니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세요래요. 천천히 보고 하겠다. 눈치 보기나 소신 얻거나. 하지만 현재처럼 정부 주도의 방식은 오히려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너무 지금 관주도적이다. 너무 이제 탑다운 방식이다. 뭐 지역 경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위기 의식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또 동의를 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무조건 시행할 게 아니라 일단 좀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사람들한테 좀 교육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좀 시범 사업 같은 걸 좀 운영을 해갖고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저는 좀 진행을 하는 게 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주민으로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에 본질을 둔 지역화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뭐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사회와 나아가서 사실 국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등으로서 우리가 이걸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사용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쌍심지 취재를 통해 지역 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다소 명확해 보이는 것은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법정 화폐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보다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지역 화폐를 이용하고 가맹점주들은 적극 참여하며 지자체에선 활성화를 장려해야 하는 이유 또한 아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아도 됩니다. 내 지역에 맞는 지역 화폐에 대한 이해와 설득,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가지는 당장의 불편함이 우리 지역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결국 나에게 편리함과 윤택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